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경기도 서울 외곽 3호선 라인에 거주하고 있고요. 제가 사는 지역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이번에 11년째 다니는 중인 저희 회사에서 지방으로 장기 출장 일정이 잡혀 제가 서울 근무를 하다 말고 근 5개월을 지방으로 내려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집 놔두고 나와 살고 있는지 3달째고요. 서울 위쪽에 살다가 저 아래로 내려가 살게 되느라 회사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모두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신경 쓸 것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집 떠나 스트레스보다 더한 일로 정신이 하나 없네요. 저는 동갑내기 남편을 31살에 만나 33세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3년이 좀 넘어가는 중이고요. 남편은 직장인들끼리 만나 모여 문화를 다지는 소셜 클럽에서 만났고 거기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기도 했지만 남편이랑은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이 되어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나이도 똑같고 심지어 제 키가 좀 큰 편인데 둘이서 키도 비슷비슷한지라 공통되어 보이는 게 정말 많았어요. 성격이 여성처럼 세심하기도 한 남편 모습이 다소 우스꽝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 저한테는 이성적인 호감이 되는 부분이었는지라 만족스러웠고 양가 부모님 모두 건강히 잘 살아계시고 부부가 결혼하는데 경제적으로 해주시겠다고 하니 딱히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이 식을 잘 치렀습니다. 가진 분수대로 살고 싶었는지라 서울 한복판에서는 아파트를 구할 수는 없었고 대신 개발 중인 서울 부근에 경기도 아파트 하나를 공동 매입해서 빚 없이 살고 있는 중이고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살림템이 많고 저희 친정엄마가 바로 가까이 있는 서울 지역에 살고 계시는지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림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늦게 결혼해서인지 아이가 바로 생기진 않았고 지금 제 나이가 30 중후반에 딱 턱걸이가 되는 상황인데 그 후에 아이를 낳을지 말진 남편과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얘기를 나눠보던 중이었고요. 문제는 잘 지내오다가 제가 갑자기 단기 지방 정근을 가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둘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싸움을 밥 먹듯이 하느라 잠깐이라도 설을 안 봤다가는 금세 갈라지거나 마음이 식어버릴 단순한 관계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회사 업무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회사 숙소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둘 사이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몇 년씩 집을 떠나 얼굴 한번 못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주말이 되면 둘 중 아무나라도 KTX 타고서 금방 왔다 갔다 하며 얼굴을 볼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회사에서 숙박부터 식비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대기업이라서 월급도 기존보다 적어도 몇 프로는 더 얹혀주는 거였으니 오히려 돈 더 벌어온다고 좋아라 했어요. 마누라 없어서 기분은 안 좋지만 돈 더 벌어오니까 나 소니 사줘. 라면서 실실 쪼개기도 했어요. 참고로 소니는 이름이 더 긴데 제가 영어라서 제대로 기억은 못하고 남편이 내내 게임하고 싶다면서 사도 되냐고 조르던 게임기기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질질 짜며 헤어진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지방에 내려와 지금까지 3개월 살면서 오히려 더 남편과는 연애하는 기분을 만끽하며 매일같이 카톡하고 전화하고 퇴근해서 저녁 시간 되면 뭐 먹고 있냐며 영상통화도 걸며 나름의 장거리 부부 사이를 즐겼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며느리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 연락하는 만큼 시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려야 한다며 전화도 번갈아 해드리며 안부를 묻느라 핸드폰을 늘 손에서 떼어놓지를 못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간 남편이랑 살면서 매일같이 해오던 밥하는 게 귀찮다면서 일부러 하지를 않았고 식비를 대주니 배달음식만 주구장창 마음껏 시켜 먹었고요. 그게 또 좋다면서 사진을 찍거나 용통을 걸어서는 남편과 통화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 남편은 귀찮아하면서도 제 말을 다 받아주면서 둘이서 거의 30분 정도를 통화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고 나서부터 거의 바로 저의 친정엄마가 남편의 끼니를 챙겨주셨어요. 다 큰 사내놈이 지 혼자 밥도 못 차려 먹겠냐면서 엄마 힘든데 굳이 그렇게까지 반찬 챙기고 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도 돼. 라며 제가 말리기도 해봤지만 엄마는 엄마대로 사위가 아들 같은데 어떻게 내버려 두냐면서 기어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저희 신혼집에 가서 집 청소도 하고 냉장고도 채워놓고 가끔 밥이랑 아예 저녁 식단까지 싹 다 만들어서는 상차림을 해놓고 가곤 하셨습니다. 엄마가 한두 살 나이 드신 것도 아니고 환갑이 넘으셨는데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지하철 타고 매번 요리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 남편에게는. 당신이 거절 좀 확실하게 해봐. 우리 엄마 힘들어하는 거 나 못 봐. 라고 말도 해봤는데요. 남편은 오히려 장모님의 감정 표현인데 그걸 마냥 거절할 수만 있냐면서 대수롭지 않아 했어요. 엄마는 제가 하도 옆에서 가지 말라 하면서 걱정을 하는 게 신경 쓰이셨는지 그 와중에 바로 해결책을 내놓으셨고요. 바로 엄마 본인이 아닌 제 여동생을 저희 집으로 대신 반찬 배달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저하고는 좀 다르게 사는 애였습니다. 직장 다니며 한결같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고 사는 저와는 달리 대학 시절부터 돈 모아 여행 가고 워킹홀리데이 가며 외국 생활을 즐기더니만 한국에 와서 어째 정신을 차렸는지 자기 전공을 살려서는 영어 학원을 하는 차리더라고요. 학원 운영을 하는지라 저처럼 아침이 바쁠 일도 없었고 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오는 오후나 저녁이 되어서야 바빠지는 아이였죠. 엄마가 반찬 배달 시키기에 딱인 조건을 갖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출근하는 길에 혹은 할 거 없으면 좀 가서 형부 반찬을 좀 채워놓으라 심부름을 시켰죠. 차마 딸 자식이라서 동생한테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며 청소까지는 시키기 힘드셨는지 다행히 반찬만 전달시키는 일만 맡아놓으셨고 저도 너무 미안하고 또 괜히 여동생한테 일거리를 준 것만 같아서 따로 전화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혹시 몰라 경비로라도 용돈 겸 쓰라면서 돈도 보내주기도 했고요. 다행히 동생은 출근하는 길에 직접 운전을 해서 저희 집으로 가곤 했었는데 자차를 이용하니 별로 시간이 안 걸린다면서 대수롭지 않아 했어요. 오히려 혼자 사는 형부가 걱정되는 엄마 보는 게 더 스트레스였다면서 본인이 알아서 형부를 잘 챙길 테니 멀리서 제 건강이나 잘 챙기라면서 제 걱정도 겸해서 해주더군요. 동생 하나는 기똥차게 잘 뒀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걱정을 한시름 놓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정확히 제가 출장 온 지 2달 차가 되던 때부터 눈에 띄게 뜨문뜨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놓는 게 장모님의 감정 표현인데 마냥 거절할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던 남편이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듯해 보였습니다. 반찬은 여동생이 갖다 놓고 청소는 가끔 엄마가 집에 가서 해놓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 엄마만을 꼭 집어서는 장모님 또 오신 거야? 아, 정말 굳이 그렇게 몰래 오셔서 청소해놓고 가면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제대로 어지럽히지도 못하고 내가 분명히 치우려고 한 건데 장모님이 오셔서 난장판의 꼴을 보고 뭐라 생각을 하시겠소. 라면서 조금씩 불만을 내비치더니 하루는 글쎄 이제 좀 그만 오시라고 하면 안 돼? 누가 집에 오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래. 장모님 마음 알겠는데 나도 좀 프라이버시가 필요한데. 라면서 아예 오지를 말게 해달라 말을 하더군요. 저 솔직히 그 순간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집이 남편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신혼집이라는 걸 잘 알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남편에게 저 하나만 가족이고 제 친정은 남일 뿐인데 그런 남이 자꾸만 집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만지거나 청소를 하면 절대로 집안에서 편하게 지내지만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버린 것이었죠.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남편에게 사과를 했고요. 따로 엄마한테는 진지하게 그만 가라고 불편해하는 낌새가 보여서 그렇다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 그럼 엄마가 계속 제 말을 무시하고 저희 집으로 청소를 하겠다며 가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최근까지도 전 이 모든 게 다 일단락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진지하게 집에 가지 말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엄마도 분명 제 말을 알아들으시고는 여동생한테도 가지 말라는 말을 하며 저희 집에 제 친정 식구들이 아무도 못 가도록 알아서 정리를 하신 줄 알았어요. 남편도 더 이상 누가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 말도 하지 않았고 통화를 하다가 오늘은 뭘 먹었어? 라는 식으로 자기가 뭘 어떻게 챙겨 먹는지를 말도 해주니까 저는 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2달은 내내 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면서 서로 연락에 목숨을 걸고 지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저는 저대로 일이 바쁘고 또 매일 전화를 하다 보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면서 하루 이틀 전화를 안 하게 되더니 3달 차에 진입하고 나서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통화로 목소리를 주고받았고요. 카톡만 수시로 하면서 남편에게 안부를 물어왔어요. 딱히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저에게는 남편이고 믿는 사람이었기에 혼자 싱글 라이프를 오랜만에 즐기며 신나 살고 있을 거라 상상하며 내버려 뒀죠. 그런데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친정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뭐하고 계시냐는 안부 인사와 함께 자연스레 엄마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다, 또 사위집에 갔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한 게 한 달 전이었는데 또 사위집에 갔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아버지 말에 깜짝 놀라서는 아직도 가고 계신 거예요? 반찬도 바리바리 싸서? 라고 재차 물어보자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반찬은 네 동생이 꼬박꼬박 챙겨서 가고 있지. 오늘도 반찬 싸들고 간다 하던 것 같던데? 네 엄마는 잘 모르겠다. 나도 박서방이 집에 오지 말라 했다는 네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네 엄마는 꾸준히 가던 것 같은데? 너하고 상의된 게 아니었어? 라고 말합니다. 반찬은 반찬대로 여동생이 꾸준히 가져다 주고 있었고 엄마는 엄마대로 가지 말라 했다는데도 가고 있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건지 앞뒤 연결이 전혀 되지를 않고 누가 우리 집에 지금껏 왜 가고 있는지 남편은 싫다고 하더니만 내 여동생이 찾아오는 건 괜찮고 엄마가 찾아가는 건 안 괜찮았던 건지 막 오만 가지 남편이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속 편할 것 같다 싶어서 바로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는 또다시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저는 저대로 후다닥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오늘 반찬을 내 남편 집에 가져다 줬을 텐데 그 반찬을 또 엄마가 바리바리 싸다 주고 계셨던 건지 남편이 화를 내지 않았는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빨리 물어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를 받은 여동생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좀 많이 의외였습니다. 퇴근했냐고 묻는 제 말에 나 집인데? 라고 먼저 대답을 하던 여동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얘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하고 껄끄러운 예감이 들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여동생한테 이런 감정을 느껴버린 순간 더러운 내 머릿속을 말끔히 소독시켜버리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흘러나온 동생의 말을 듣곤 도무지 마음이 어수선해 지방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제게 형부는 잘 지내지? 라고 물어보더군요. 이 질문이 뭘 의미했는지 도대체 뭘 물어보고자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혼란스러웠어요. 그러고 보니 적어도 내가 아는 동생이라면 자유분방한 예인지라 엄마의 반찬 심부름 같은 건 군말 않고 저희 집으로 배달을 해주지도 않을 녀석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만큼이나 돈을 잘 버는 애인데 겨우 제가 고맙다며 건네주는 용돈 몇 푼이 좋아서 반찬 배달을 해줄 녀석도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니 처음부터 의외로 생각되는 점이 이리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심정은 더욱 아찔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불이 났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차 티켓을 끊는 것 뿐이었습니다. 형부는 잘 지내. 너도 건강 잘 챙기고.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고 다시금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 하면서 긴장하신 채 전화를 받으시는 듯 했고 저는 대뜸 아직도 지수가 우리 집에 반찬 배달을 한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소스라지게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며 물으셨고 전 도대체 이게 그렇게 놀랄 정도의 일인가 싶어서 당황했지만 아빠가 말해줬어. 지수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라는 말을 하곤 또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 단단히 이상하고도 괴이한 가족들의 전화 통화 목소리에 저는 그 주 금요일이 찾아올 때까지 제대로 일도 하지를 못했고요. 급기야 금요일에 월차를 하루 내고서는 기차 티켓 시간을 변경해 조금 늦은 오후 시간에 서울로 갔습니다. 그 덕분에 서울에 도착을 하고 나니 딱 퇴근 시간이더군요. 내가 잠시 미친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냥 겸사겸사 남편 얼굴 보러 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유한 삼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찾아갔어요. 지하철 타고 말고 할 여유가 없어서 곧장 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리는 그 순간
저희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있는 하얀 소나타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동생이 차였어요. 얘가 일 안 하고 남의 집에서 뭘 하고 있나 싶어 저도 모르게 저희 집까지 뛰쳐갔습니다. 얼마 전에 반찬을 가져다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 혼자 사는 남편이 반찬을 다 해쳐 먹을 리도 없고 이것들이 무슨 작당을 하는 중인가 싶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내 씩씩거리다가 문 열리자마자 현관 앞에 서서는 문을 열고 후다닥 들어가려는데 와, 저 진짜 문 열다 말고 충격받아서 오줌 지릴 뻔했습니다. 글쎄 위층과 연결된 계단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뛰쳐내려와서는 저를 붙잡으며 집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는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선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셨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문 여는 소리에 인기척이 들린 건지 제 신혼집 안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제 여동생이 절 제 남편이라 생각한 건지 오빠? 라면서 현관으로 나오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뒤로는 엄마를 앞에 선 여동생을 마주한 채로 연속으로 이연타를 맞곤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려나 1분도 채 지나지를 않은 것 같은데 저를 부르는 엄마의 비명에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는 입이 집 안으로 들어가 이판사판이라며 여동생을 죽어라 후려치고 계셨고 저는 그 와중에도 사태 파악을 한다며 생각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왜 엄마는 위층에 숨어있다가 문 열고 들어가는 나를 붙잡은 거고 왜 내 여동생은 이 시각에 내 집 안에 들어와서 남이 들어오는 걸 불편해하는 내 남편을 기다리며 청소를 하겠다고 있었던 건가 싶어 멀뚱히 제 친정 식구들이 물고 뜯고 우는 꼴을 지켜봤는데 낸들 어떻게 형부가 남자로 보이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해. 형부도 내가 좋다고 했어. 우리 둘 다 합의하고 시작한 일이라고. 라고 울부짖으며 엄마한테 맞는 도중에도 잘못했던 소리를 끝내야 하지 않는 동생의 말에 저도 그제야 눈치껏 알겠더라고요. 동생이 그간 저 없는 사이에 내 남편의 집에 들어와서 뭔 짓거리를 하긴 했던 것이었고 그걸 눈치챈 엄마가 늘 동생의 뒤를 따라서는 집에와 둘을 의심하며 지켜보고 있었단걸요. 심증만 있고 감히 물증을 찾아볼 용기가 없었던 엄마는 매일같이 동생이 찾는 제 남편 집으로 와서는 혼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뿐이고 급기야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가 친족 간의 불륜 현장을 목격할까봐 무조건적으로 저를 막으셨던 겁니다. 부모님이 언니네 집으로 간다는 걸 두 분 모두 눈치를 채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 년이 그저 혼자 좋다고 티나는 줄도 모른 채 제 집을 들락거리면서 살다시피 했고 이 심각성을 혼자만 알고 계시던 엄마는 그간 아주 똥줄이 타셨겠더라고요. 동생의 말에 열이 받아 너 내 남편이랑 뭐 하는 거야? 합의하에 시작한 일? 설마 둘이서 뒹굴기라도 하면서 관계라도 가졌단 거야? 하며 동생의 머리채를 들어 올려놓고 나니 동생이 아프다는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신경질 내고는 한다는 말이 글쎄 잤다고 형부랑 잤다고 라더군요. 잤는데 어떡하냐면서 그냥 이렇게 된 거 이혼이라도 해야 우리가 콩가루 집안 소리는 면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하, 인연이 진짜 정신머리가 돌았나 싶더군요. 나 혼자도 아니고 옆에 엄마도 계시는데 지 형부랑 잠자리를 가졌단 어마무시한 소리를 해대면서 이혼을 하라고 말하다니 그때 왜 하필 타이밍은 일이 역 같은지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다가 난리가 난 저희 꼴을 보고는 달려왔습니다. 진정하라며 저희를 말리겠다고 다가오는 남편의 거시기를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옆에 떨어져 있는 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던져버렸어요. 퍽소리 내며 주저앉아서는 아프다고 신음을 내뿜는 남편의 등짝 위에 올라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울어서 숨이 막 안 쉬어지는데 앞에서 씩씩대는 여동생의 꼴을 보니 속이 뒤집힐 것 같아서 힘이 솟아났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조광지차한테 잘못한 줄 아는지 제 여동생과는 잠깐의 엔조이였을 뿐이라는 모습으로 오로지 제 편만 들어주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여동생은 그 꼴이 안 입고 왔는지 오빠도 사실대로 말해. 우리 사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냥 이혼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남편이 여동생을 철저히 무시를 하다 못해 입 닥치라고 뺨을 내리치면서 이 막장쇼는 막을 내렸고요. 완전히 봐주면서 끝을 낸 거냐고요? 아니요. 남편한테 뺨 맞은 여동생이 자기를 가지고 논 거냐면서 남편한테 달려들고 손톱으로 핥히고
제가 거시기를 때린 것처럼 남편의 거시기를 주먹으로 치느라 남편은 거의 실신하다시피 얻어맞다 결국 거시기에 타격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고요. 급한 대로 와이프라면서 제가 남편을 따라가긴 갔는데 다행히 상태는 멀쩡하다 해서 혼자 내버려 두고 나왔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니 친정하는 길이라 해서 저도 곧장 친정으로 향했고 아버지는 앞에서 여동생을 조업해버리더니 뒤늦게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시며 동생을 또다시 죽일 듯 잡아 패시고 결국 집안에서 완전히 내쫓아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지난 금요일에 일어났던 일이었고요. 집에서 내쫓긴 여동생은 저도 잘 아는 여동생의 친구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언니, 지수 우리 집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안부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에 그년이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 내가 그년 걱정을 왜 해? 두 번 다시 내친 적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래. 아, 소송 걸 거니까 학원 문 닫으라고 하라고 단단히 전하고 나 이거 절대로 그냥 묻고 안 넘어간다. 라고 답장을 했더니 친구 집에서도 뭔 짓을 한 거냐는 친구의 말에 대판 싸우고서 쫓겨나고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잠시 사랑의 눈이 멀었단 감성적인 표현을 끄집어내는 동생년의 싸닥으로 몇 대 갈기고 나니 그제야 좀 속이 아주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고 저희 부모님이 절대로 집에 못 들인다고 해서 동생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곧장 이혼소송을 하기로 하고는 제 모든 신혼집 짐들을 친정으로 옮겼고요. 곧장 부동산 재산분할 하자며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법적 자문을 구하러 다니기 바쁩니다. 다행히 변호사를 선임하긴 했지만 지방으로 돌아와 일을 하면서도 이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동생년에겐 참 이런 말하기 너무 집안망신이라 쪽팔리지만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큰딸인 저를 너무 예뻐라 하시던 분이신데 도저히 동생이 저지른 짓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어머니 옆에서 화를 못 참고 계시고요. 급기야 동생 잡아 혼쭐을 내겠다고 저 직장으로 돌아온 사이 아빠 혼자서 동생이 운영하는 학원에 가서는 학생들 앞에서 동생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개쪽을 주셨나봐요.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아버지 딴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훈육이고 저에 대한 잘못을 구할 방법이셨던 것이죠. 그 바람에 제가 맘카페 같은 곳에 글이라도 적어 동생을 고발하려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동생은 학원가에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바람에 지금 급히 학원문도 닫아버리고 저희 아버지한테서 잠수를 탔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동생 학원을 차릴 때 돈을 거의 대주셨는데 그 돈도 다 돌려달라면서 동생한테 문자로 폭탄 선언을 하고 계셔서 동생은 오도 가도 못한 채 학원에서 숙박하며 아버지 돈 토해내고 고소당하고 위자료 지불하는 일들을 곧 해결하려 아주 혼자 꼴사나운 입장에 처했고요. 저는 지방 출장을 와선 도무지 서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 꿈인지 생시인지도 여태 실감이 안 납니다. 어떻게 동생이 남편이랑 어떻게 내 남편이 내 동생이랑 그렇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닌지 여태 그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고 가슴 한켠이 너무 답답해 힘들어요. 폐가 굳어 제대로 숨을 쉬기가 힘든 심정이랄까요. 이제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하고 있고 소장 송달과 함께 이번 달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부디 인간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한 이 년놈들한테 하늘에서 천벌을 내려주기를 저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빌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